취재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접하게 됐습니다.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 오픈 이후 소속사 직원 전원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인 성형 이지도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가수 임영웅 씨가 지난 2일 생애 첫 정규 앨범 I'm Here로 온라인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미스터트롯 이후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 가수 임영웅 씨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이날 눈길을 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진행자입니다. 사실 쇼케이스가 결코 쉬운 행사가 아닙니다. 온라인이긴 했지만 기자들이 집중 취재하는 행사인 만큼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더욱이 굉장히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만든 앨범이 아닙니까? 그 결과물들을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라 떨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임영웅 씨는 별도의 진행자 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진행자 없는 쇼케이스를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행사 전문 사전 MC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날 임영웅 씨는 인사부터 멘트, 음악 소개까지 막힘없이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그간 TV조선에서 엄청나게 굴리면서 키웠던 예능감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쇼케이스 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오랜 기간 취재진 앞에 서지 않았던 만큼 임영웅 씨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궁금증도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영웅과 새 앨범에 대해 알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쇼케이스 분량이 단 16분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쇼케이스가 진행된 2일은 외부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된 시기라 더욱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더욱이 생생하게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생방송 대신 녹화 방송을 택했다는 점 역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새 앨범 퀄리티인데요. 트로트 가수 출신의 앨범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먼저 이번 앨범에는 총 12곡이 담겼습니다. 싱글 위주로 발매하는 대중가요 시장에 역행하는 행보입니다. 하지만 12곡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 곡 한 곡 신경을 쓴 티가 확실하게 납니다. 이적, 서른도, 자전거 탄 풍경의 송봉주, 박상철, 윤명선, 딕펑스의 김현우 등이 작사와 작곡, 편곡 등에 참여를 했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곡이 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날 임영웅 씨는 한 장르에만 국한된 가수가 아니라 다채로운 장르를 어색함 없이 보여드리고 싶다. 나의 노래로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발라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작사 작곡에 나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가요계를 대표하는 가수로 성장했다라는 현실을 여전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왜냐? 이적 씨는 결국 다른 가수에게 쉽게 작사 작곡을 해주는 가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적이 작곡을 한 곡은 이적 특유의 음색이 있어서 다른 가수들이 소화해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본인 곡 이외에 다른 가수들에게 준 곡은 말하는 대로, 미워요, 철부지 등 10곡 내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적이 데뷔 28년간 준 곡을 다 합쳐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싱어송라이터가 바로 임영웅 씨에게 곡을 줬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곡을 준 것뿐만 아니라 이적과 긴 시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완성을 했고 오징어 게임의 음악 감독 정재열 씨가 스트링 편곡에 나서 곡의 완성도까지 높였습니다. 임영웅 씨는 처음 보내준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여운이 굉장히 오래갔다. 이 음악을 제 목소리를 통해 들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행복했다. 그래서 더 잘 부르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트랙 순서 배열 고민만 수개월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앨범에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임영웅 씨의 앨범 참여였습니다. 작곡 혹은 작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앞서 임영웅 씨가 이번 앨범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하고 확인까지 마친 내용이지만 그래도 깜짝 서프라이즈성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깜짝 쇼는 없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는데요. 다만 임영웅 씨가 본인이 원했다면 작사, 작곡 한 곡쯤은 넣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임영웅 씨는 엄청난 저작권료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나만 믿어요를 작곡한 조영수 씨가 이례적으로 저작권료에 놀랐다라고 밝혔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임영웅 씨는 그보다 정말 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더 엄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당시 관계자들은 이번 앨범에는 가장 임영웅에게 맞는 그리고 임영웅스러운 곡이 담겼다라고 귀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곡을 듣는 팬들이 이후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앨범 판매량이었습니다. 사실 임영웅 씨의 앨범 발매를 두고 어떤 성적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오죽하면 해외 K-팝 팬들이 국내 아이돌 가요 기획사에 임영웅이 앨범을 내는 5월에는 신곡을 내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안목은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습니다. 임영웅의 새 앨범 I'm Hero는 발매 하루 만에 선주문 120만 장을 넘었습니다. 그간 비교 대상이었던 50만 장의 김호중과 단일 앨범 100만 장을 기록한 엑소 백현을 하루 만에 넘어버린 수치인데요. 국내 팬들 역시 순수 활용만으로 저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납득이 어려운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새 앨범 발매를 시작으로 임영웅 씨의 전국 투어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앞서 제가 임영웅 씨의 티켓팅에 도전을 했다가 처절하게 실패를 한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피 튀기는 티켓팅이 벌어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취재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접하게 됐습니다.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 오픈 이후 소속사 직원 전원이 티켓팅에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소속사 직원 전원이 이번 티켓팅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치열한 피켓팅 탓에 쇼케이스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임영웅 씨는 임영광이라는 친구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영광 씨와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 제가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수 본인도 실패하고 소속사 직원 전원이 실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인데요. 그만큼 공정한 시스템에서 경쟁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임영웅 씨는 오는 4일 유퀴즈 방송 출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팬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국 투어 준비 탓에 출연하는 예능이 유퀴즈 단 하나뿐이기 때문인데요. 콘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에도 모습을 비추길 바라는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